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에 알테오젠 때문에 다 같이 이제 코스닥에서 바이오 섹터 우르르 빠질 때 혼자서 굳건하게 조금 버티고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었던 메지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지온 관련해서는 메지온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희귀 질환 치료제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올펜 드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지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딱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싶은 게 지금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 caring for big and little hearts니까 심장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big 그리고 little인 이유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위한 약을 만드는데, 이제 빅은 왜 빅이냐 하면은 이제 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그렇게 중요한 심장에 대한 약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약품을 만들고 있냐면 희귀 약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올펜 드럭이라고 부르는데, 올펜 뜻은 아시겠지만 이제 고아잖아요. 왜 고아라고 부르냐 하면은 시장에서 약간 소외돼서 이제 아무래도 환자 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돈이 되게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회사들이 이제 선뜻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앞에서 했던 뭐 비만이나 당뇨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수의 환자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소외된 그런 약품들, 그러니까 소외된 질병,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는 그런 희귀한 질병에 대해서 만드는 약을 희귀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면은 아무 제약회사도 이거를 치료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FDA 같은 데서 이제 좀 이거를 독려하려고 약품 개발을 독려하려고 여러 장치를 해두었는데요. 그게 좀 있기 때문에 희귀약품을 성공하면은 꽤나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독점 판매권을 7년 동안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렇게 안 길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일단 신약의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5년을 독점 판매권을 줍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2년이나 긴 7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 약품은 12년을 주긴 하는데, 바이오 약품은 일단 개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건 약간 논외로 치고, 어쨌거나 얘는 일반적인 신약에 비해서 2년 더 길게 독점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메지온이 하고 있는 약품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소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아 전용 독점권을 6개월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받게 된다면 2년 반을 더 독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희귀 약품을 만드는 게 이제 또 쉽지가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좀 적기 때문에 임상시험할 때의 세금을 좀 공제를 해주는 지점이 있고, 또 신약 승인 신청 수수료 이런 게 꽤 큰 금액인데 수십억이니까 그거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희귀 약품을 많이 만들 수 있게 이제 좀 독려하는 차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희귀 약품이니까 얘네가 이제 처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승인된 치료제가 없으니까 이거를 비싸게 측정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가가 이제 비싸다라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약가를 비싸게 받을 수 있다가 있고, 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소아 희귀 질환 우선 심사권이라고 하는 PRV라는 거를 주는데요. 이게 있으면은 원래는 10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걸리는데, 이게 있으면은 한 6개월 정도로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을 때는 한 4개월 가량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더 빨리 시장에 내보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기 때문에 이 4개월 동안 엄청난 돈을 또 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좀 더 규모가 큰 그 신약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 심사권이 약간 티켓 같은 개념이라서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팔아서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희귀약품으로 이렇게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희귀약품 개발에 성공을 한다면 꽤나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지온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역사가 긴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 약품 하나에 매진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역사가 있는 기업이고, 예전에는 동아 바이오였나? 아무튼 동아 어쩌고저쩌고 약이었는데 이름을 메지온으로 바꿨고요. 2012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지금은 이게 약간 재미나이 말인데 올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메지온 홈페이지 들어가서 파이프라인을 눌러보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 약에 거의 회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천성 심장기형 단심실증, 그러니까 심실이 하나 있는 환자를 위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메지온이 어떤 상황이냐면, 얘네가 10년 동안 해온 이 유데나필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유데나필은 약간 성분명이고 실제 이제 약이 들어가 있는 주비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글로벌 임상이 지금 3상이 거의 끝났어요. 완전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종료될 예정이고, 이게 이제 성공을 한다면 아까 앞에 보셨듯이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메지온에 갖다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할 얘기도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딱 유데나필에 대한 얘기밖에. 그래서 지금 1년짜리 차트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도 엄청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었고요. 꾸준히 이제 1년 동안 올라왔어요.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그래서 현재 시총은 3조 5,800억 정도고, 지금 좀 아무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기야 하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예측하시기로는 10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공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을 살짝 봐보면은 작년 12월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한번 임상에서 완전히 뭐 탈락하고 이런 건 아닌데 좀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FDA에서 연락을 받아서 그거를 개선한 거를 다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를 봤더니 막 문제 있는 부분이 없었고 또 효능이 있다는 것도 이제 뚜렷하게 나와서 1월 6일에 메지온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약간 거의 뭐 8부 능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거의 성공이다 이건,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이제 26년 하반기에 임상이 종료된 후 완벽하게 이제 최종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승인도 되고, 그러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돈이 이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이 정도 오른 기업이고, 만약에 성공하면 훨씬 더 이제 튈 예정일 것 같아요. 아마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지온 파이프라인 들어가면 딱 하나 있어요. 유데나필. 그래서 유데나필은 쉽게 얘기하면 PDE5 억제제인데, 그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데나필은 뭐냐면, 일단 그 상품명은 주비고고, 어디다 쓰냐면 폰탄 수술이라는 걸 받은 단심실증 환자를 위한 약입니다. 단심실증이라 함은 심실이 하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우심실, 좌심실 해서 심장 막 해부 사진을 넣을까 하다가 굳이 넣진 않았는데, 심장에 정상적으로 다 있어야 될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심장은 어디다 쓰냐 하면 호흡에 결국 쓰게 되겠죠. 그래서 호흡이랑 혈류 전달가 이제 잘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심실이 하나뿐인 아이들이 폰탄 수술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 효율이 더 안 좋아져서 운동력이 저하되고, 그러면 이제 호흡이 잘 안 돌고 또 이제 혈류도 잘 안 도니까 생명에 이제 엄청난 위협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PDE5 억제제인 유데나필이라는 약물을 쓰게 되는데, 아마 이거는 흔히 이제 비아그라 얘기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써서 어떻게 이거를 하느냐는 뒤에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근데 일단 이거의 엄청난 장점이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폰탄 수술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완벽하게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first in class라고 부르는 신약이 돼요. 완전 진짜 처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얘네 말고는 이제 없는 거죠, 경쟁자가. 뒤에 이제 나중에 뭐 특허 기간이 끝나고 새로 들어오는 경쟁자가 아닌 이상은 현재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이 환자 수들을 전부 아무래도 이 약을 쓰게 되지 않나. 그래서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까지 보고요. 기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메지온에서 설명해 놓은 걸 먼저 같이 읽어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돼요. cGMP라는 게 있어요. 사이클릭 구아노신 모노포스페이트라고 해서 그냥 쉽게 이런 게 있다, 이런 물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생체 내 동맥 확장, 그러니까 동맥이 넓게끔 해주고 또 이제 유지, 그러니까 동맥을 유지시켜주는, 동맥이라 하면 이제 피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혈관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시켜주는 성분인데, 이거를 분해하는 애가 누구냐면 PDE5인데 걔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해를 못하게 하니까 cGMP가 남아있게 되고, 그러면 cGMP의 기능인 생체 내 동맥 확장 및 유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요거는 제가 지금 어차피 PDE5 이니비터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제일 유명한 이제 비아그라 기전을 갖고 온 건데,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O라는 이 물질이 이제 그 인체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냐, 여기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라는 애가 GTP를 cGMP로 바꿔요. 그러면 cGMP가 당연히 이제 늘어나게 되고, 저희한테 이제 중요한 건 cGMP니까 요거 그냥 보시면 돼요. cGMP가 늘어나는데, 근데 이거를 PDE5라는 애가 분해시켜 버려서 그냥 다른 물질로 바꿔버려요. 그럼 이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실데나필이라고 써져 있지만 유데나필이랑 뭐 이름이 거의 비슷하죠. 똑같은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작용을 하면은 PDE5 이니비터니까 PDE5가 작용을 못하게 하고, 그럼 요 부분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cGMP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 cGMP가 늘어나면은 뭐 뒤에는 아실 필요가 없고, 그 동맥에 이제 약간 너무 복잡한가? 동맥에 있는 이 근육을 이완을 할 수가 있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동맥을 확장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동맥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동맥이 넓어지니까 이제 혈류 흐름이 좀 더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옆에서 PD5를 억제를 하면은 PD5가 하던 게 cGMP를 이제 분해하는 거였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cGMP 농도가 이제 높게 유지가 되고요. 그럼 이제 폐혈관에 있는 그 매끄러운 근육이 이완이 돼서, 그러니까 근육을 이완시키니까 이제 넓어지겠죠. 그러면 폐혈관 저항, 뭐 말은 어렵게 써놨지만 폐혈관에 이제 저항이 감소하면은 훨씬 더 이제 혈류가 잘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폐혈류량이 증가를 해서 심박출량이 상승. 그래서 원래 지금 앞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심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심장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심장이 일을 잘 못하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해결해 줄 수 있게끔 얘가 지금 혈관을 넓게 만들어줘서 혈류량이 잘 흐르게 해줘서 심박출량이 높게 해주고, 그럼 이제 심장 기능을 원활하게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래서 이제 삶의 질이 개선이 된다. 운동 능력도 생기고, 아까 이제 생명에 위협이 됐던 부분도 이제 좀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PD5 이니비터로 cGMP 늘려서 이제 혈류가 잘 흐를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전은 PD5 억제제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래서 얘가 PD5 억제제는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약물이고, 특히나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비아그라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약간 발기부전 치료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는 이제 다른 적응증을 지금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하필 이제 나머지 뭐 실드나필이나 타달라필이 아니라 유데나필을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점을 좀 보면, 일단 반감기가 길어서, 이거는 이제 다른 영상들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반감기가 길다면 적용을 자주 할 필요가 없겠죠. 복용을 그래서 자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약을 자주 먹을 필요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약값 자체도 줄어들고, 또 이제 복역 편의성도 높아지니까 복역 수능도도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선택성이 높아서, 선택성이 높은 것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선택성이 높아야지 우리가 타겟팅하는 딱 질병만 건드리고 나머지 이제 부작용을 유발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PD 효소 같은 경우는 몸 여기저기 이제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시각이나 심근 같은데. 그래가지고 딱 PD5 효소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PD4도 있고 뭐 3도 있고 한데, 걔네들을 안 건드리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예전에 FDA 승인 보류라는 걸 겪은 적이 있어요. 이 CRL 같은 경우는 Complete Response Letter이라고 해서 최종 보완 요구 서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제시라고 보시면 돼요. 제시. 너네 좀 부족해. 다시 해와. 약간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서 그걸 다시 해오면 되는데 그걸 보완하고 있는 지금 추가 임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상. 그래서 12월에 아까 중간 데이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특별했던 게 뭐냐면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가 당초에 얘네가 계획했던 거는 이제 한 4.0이었는데 그게 2.49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표준 편차는 아마 아시겠지만 통계 근데 모르겠다. 요즘 같은 경우는 통계가 선택 과목이 돼가지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어른분들은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낮을수록 좋죠. 왜냐면 통계적 유의성이 높으니까. 표준 편차가 높으면은 이 데이터 값이 좀 튄다는 얘기잖아요. 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근데 표준 편차가 계획했던 4보다 훨씬 낮은 2.49였다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데이터가 촘촘하게 나타났다. 되게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성이 이제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엄청 긍정적인 데이터이고, 그리고 지금 2025년에 7월에 한 50%의 환자를 등록을 했고, 그래서 2026년 내에 아마 끝날 걸로 보이는데 대충 예상은 10월 정도에 임상시험이 종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럼 이제 종료되면은 그거의 결과는 아마 4분기쯤에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2월에 용도 특허 허가 통지를 받아가지고 독점 판매를 2040년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이 돼서 시장에 나올수록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예상 매출액을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게 희귀질환 치료제다 보니까 유사한 애들을 기준으로 매지온에서 측정을 연에 2.4억 원 정도로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폰탄 환자 중에 20%만 처방을 받아도 연간에 이게 1조 원을 넘어버려요. 이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또 희귀의약품은 이제 마진율이 높다라는 건 이제 이 매출액의 순이익을 되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라고 했던 이 PRV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티켓 같은 거라서 타 제약사에다가 갖다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타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으면은 임상 기간을 땡길 수가 있으니까, 그 심사 기간을 땡길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사고 싶어 하는데, 이게 과거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래된 내역을 보면은 한 1,300억 가까이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팔면은 현금도 당장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FDA 승인이 될 경우 엄청난 돈이 매지온으로 들어올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가가 계속 잘 모두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굳건하게 버텨준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올해 계속 나오는 거를 지켜보면은 10조가 진짜 꿈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희귀의약품이라는 특성이 좀 크니까.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너무 많이 비중이 없어가지고 좀 더 지켜보고 들어가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지온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 다음에는 한올 바이오파마를 알아보고 싶어서 아마 그걸 갖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별로 아무 생각 없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조회수랑 막 좋아요 같은 걸 신경을 좀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랑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혹시 잘 보셨다면 좋아요도 남겨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